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작업의 품격. 지금 미국 텍사스가 자연재해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구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지금 이 구두를 신고 가서 정말 이 수해 복구 현장에 가는 사람의 진심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저기서 지금 현재 확인된 사망자가 35명입니다. 네. 35명. 35명이, 최소 35명이 숨진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현재 통신망이라는 교통망이 모두 두절되어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가 나온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카트리나 이후에 최악의 태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물론 출신이 이제 패션 모델 출신,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난 패션 모델 출신이지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런 식으로 좀 물론 위, 아래, 상의와 하의는 나름 수해 현장을 가는 듯한 모습을 연출을 했지만 그래요? 수해 현장 가는 모습이요? 제가 한국 정보를 입었는데? 저건 아닙니다. 예.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도 평소에 입은 옷에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지금 대학원 앞을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근데 평소에 입는 드레스에 비하면 많이 단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저 하의를 신겠다는 본인의 생각은 아마 억누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텍사스 살았었잖아요. 휴스턴에서, 한국 들어오기 전에 휴스턴에 제가 살았어요. 저도 전에 2008년도에 휴스턴에 한 번 더 허리케인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네. 그때보다 지금 훨씬 어려워요. 그때는 저렇게까지 물이 차진 않았어요. 바람은 많이 불고, 저 집에도 지붕도 약간 좀 부서지고 이랬는데, 저거는 지금 재앙 상태거든요. 거의 이 몸의 가슴까지도 물이 차는 그런 지역이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리가 교포들도 저기 한 3만 명 정도 사시는데, 가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한 상황이에요. 저런 상황에서 저런 옷을 입고 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미국인들도 황당해가지고 저기 엄청난 비난을 쏟고 있어요. 그렇겠죠. 본인이 아무리 모델 출신이지만 영분이잖아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괴리감이,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라 아니에요, 지금. 말이 됩니까, 저게? 네. 먹을 게 없어, 물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네. 가구도 다 떠나려고 집도 날아가는 이런 상황에 그 아픈 사람, 마음 아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낮아져야죠.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고, 직접 빵도 나르고, 그래서 김정수 여사하고 자꾸 지금 비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화면 봤습니다만, 김정수 여사는 직접 일바지 입고 가서 같이 고통을 나누고 청소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갈아입었다는 것도 그래요, 저는. 새 신발을 신고 와가지고. 저거 신고 어떻게 진흙탕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가서 무슨 집을 하나 날랐겠습니까? 청소를 했겠습니까? 그냥 가서 사진 찍고 온 거 아니에요.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그대로 빼닮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오바마는 소통의 달인 아닙니까? 그럼 소통은 뭐냐면 공감이죠. 남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그 수해당한 그 휴스턴 주민들한테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으면 패션이고 표정이고 그 아픔이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방금 이제 두 사람들이 백악관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좀 놀러 가는 사람 비슷하게. 좀 15cm래요. 15cm 굽을 신고 어디 가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오바마의 소통과 비교가 되면서 아마 미국 그 텍사스 주민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이 아마 더 심할 겁니다. 아침 조간 신문을 보니까 나야가라 폭포 그 수량을 15일 동안 퍼부은 양하고 똑같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재앙이 왔는데 저 두 사람의 모습은 그 대재앙의 국민들을 위로하기에는 지나치게 좀 산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확실히 그 과유불급이다. 아무리 패션 감각이 뛰어나더라도 패션 감각보다는 아픈 국민과 공감하는 게 우선이다는 교훈을 아주 여실히 주네요.
아니, 실제로 저 기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거기서 본 댓글 중에 가장 인상이 남은 댓글이 그거였습니다. 저 뾰족한 힐로 자네를 찍어서 날리려고 네. 그 뾰족한 힐을 신고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하네요. 예, 구두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모아졌는데 저는 미국 영부인에게는 대변인이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 멜라니아 측 입장을 말했는데 이게 더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텍사스의 자연재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딴 게 아니고 신발에만 관심을 갖다니 안타깝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네. 신발 저런 걸 신고 저래 나오니까 더 관심이 아니고 사실은 위로를 받고 싶은 이거 대통령이 와서 뭐 아니. 일해봤자 얼만큼 하겠습니까? 위로를 받는데 결국은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자체가 한 켤레 신발이 그 이상을 의미할 때가 있고 네. 트럼프 행정부하고 현실의 불합함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네. 김정숙 여사 아까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고무장갑 꼈고요. 손가락을 다쳐서 이렇게 밴드로 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는 잘 안 보이지만 저 밑에 엉덩이에 있는 방석 있죠? 저거 딱 엉덩이에 딱 끼고 앉아서 정말 일하는 사람처럼 제대로 하는 거죠. 제대로 일을 했습니다. 밀짚 모자 썼고요. 저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했던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절반은 김정숙 여사 때문이라는 얘기가 저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요. 저런 모습이 결국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저런 영부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아니, 뭐, 하루 정도 일하고 간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통을 나눠준다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대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영부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국민들은 그 사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와서 뭔가 도와주는 모습, 정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은 많은 걸 해주지 않아도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멜라니아처럼 저런 신발 신고 가면 정말 그 아픈 마음에 더 불을 지르고 오는 거죠. 화나게 만드는 일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구두에만 관심 있다고 하는 대변인의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영부인이 갖고 있는 그 사회적 무게감이나 이미지를 잘 네. 고려해서 행동해야만 트럼프가 지금도 비판받고 있고 탄핵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상황인데 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국민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굿하는 장면. 자, 씻긴 굿을 무려 4년 넘게 133번이나 해서 5억 6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이건 무죄다. 예. 이게 씻긴 굿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빙의해가지고 그것을 굿을 통해서 해결하는 걸 씻긴 예. 굿이라고 표현하는데 통상은 1에서 3회 정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한 4년간 133차례 했고요. 그 굿값으로 5억 6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사기라고 지금 고소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네. 사람이 아니고 한 한 사람한테 네. 133번을 해줘서 5억 6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네. 이게 무죄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사실은 이 전보로 가든지 가면 물어요. 주위 사람 중에 죽은 사람 없느냐 하면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낙태한 게 있다라고 쌍둥이를 낙태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는 낙태 아기로 이제 빙의가 돼가지고 그 무속인이 엄마 하고 나중에 문자도 보냅니다. 엄마 고기 사줘 하면 문자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133차례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좀 믿었다라는 거예요. 평온을 좀 느꼈고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고소를 하게 됐는데 네. 이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거래상 통상 맞는 금액인가가 중요한데 그렇죠. 5억 6천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4년에 걸쳐서 133차례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한 3,400만 원을 한 번 할 때 했다라는 예, 예. 거거든요. 근데 굿상을 차리려고 그러면 제사장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과일하고 올려야 되고.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런 사건을 좀 해봐가지고. 아는데 사건을 해봐서.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도 그걸 기준으로 봅니다. 평원을 얻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점을 보는 게 한 번에 5만 원 정도는 되는데 한 번에 1,000만 원을 받고 점을 받다 그러면 사기에 가까워지고요. 그만큼 비용을 투자했고 그것을 편취하려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가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사실은 그만큼 비용도 손해 노무를 제공했다고 본 겁니다. 노무를 제공했다.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믿었기 때문에 133차례 반복을 했고 그래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쌍둥이 아이가 죽은 아이들이 낙태한 아이들이 저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걸 참 믿기도 어려운 일인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걸 의도적으로 뭔가 누군가를 속이고 하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기죄라고 하는 게 지금 저게 무속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증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귀신이 자기한테 빙의가 돼서 얘기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증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무속인들은 그게 자기 직업이니까 네. 접신하고 접신해서 아이가 직접 얘기해줬다 얘기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한 사람이 이 구슬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도 얻고 또 뭐 평안도 얻고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무속인이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행위가 되다 보니까 네. 빙의한 것이 그게 사기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건데 사실은 실제 구술 안 하거나 이러면 이제 사기죄가 될 수 있겠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하겠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안 하고 이러면 사기가 명확하게 사기죄가 되는데 구술을 지금 다 했고 구슬한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하고 네. 또 본인은 빙의했다고 하니 빙의에 대한 증명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죄가 안 된다고 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무속인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거의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해낼 수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결국 무죄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자 메시지가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낙태를 했기 때문에 지금 50대 여인입니다. 그러면 그 태아들이 크지를 않았을 걸 가정하고 아기를 기준으로 계속 문자를 했는데 그걸 5년간 계속 그런 문자를 4년간 보냈다고 가정하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더 못 믿게 되고요. 근데 네. 이거 자체가 뭐 편취하게서 고의로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자를 통해서 이 피해자도 평온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그 이상의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판례가 많은 거예요? 상당히 배치되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무죄가 어떤 건 무죄고 어떤 건 예, 무죄고. 유죄가 되는 경우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잘 안 믿어요. 무속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아닌 걸 알아요. 네. 그런 거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그건 사기인 거잖아요. 사기가 되죠. 본인도 아닌 거 알고 또 구술 한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구술 안 하거나 네. 아니면 줄이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유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무속인들 사이에 적정 가격들이 사실 있어요. 네. 한번 제사를 하면 얼마를 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가게 되면 유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뭐 금액이 좀 맞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재미로 한두 번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너무 맹신한다거나 과도한 이 금품을 지급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